안녕하십니까? 시장과 가장 가깝게 소통하는 한국신용평가 IS실 최영 실장입니다. 2021년 제17차 키스 팟캐스트에서는 최근 강화되는 탄소 중립 정책이 철강업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기업평가본부 정익수 수석과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익수 수석님, 우선 간략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철강 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정익수 연구원입니다. 최근 국내 철강 업계가 전례 없는 호실적을 누리면서도 한편으론 탄소 중립 규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금일 팟캐스트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탄소 중립 흐름이 국내 철강 업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네, 그럼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국내 철강사들의 실적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금년 2분기에 역대 최고 분기 실적을 기록하면서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최근 주요 철강사들의 호실적이 지속되면서 앞으로도 이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래 세 번째 그림을 보시면 국내 14개사의 합산 영업이익은 코로나 영향이 고조되었던 2020년 2분기를 저점으로 가파르게 반등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호적인 수급 여건이 전개된 결과인데요. 수요 측면에서는 각국 정부의 강도 높은 부양책과 더불어 백신 보급 이후 억눌렸던 소비 심리가 해소되면서 견조한 철강 소비를 이끈 것으로 분석됩니다. 공급 역시 증가하고는 있지만 철강 산업의 비탄력적 공급 구조와 주요 철강사들의 구조 조정, 그리고 중국의 환경 규제 등으로 수요의 회복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지금의 공급자 우위 시장이 형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철강사들은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제품 가격에 원활히 전가하면서 롤마진이 크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양호한 실적 흐름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철강 수요를 지지하는 각국 부양책이 아직 유효한 가운데 글로벌 탄소 중립 기조 하에 하반기 중국의 조광 생산량 통제와 수출 제한 정책이 강화되면서 당분간 우호적인 수급 여건이 지속될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탄소 중립이 철강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석님,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데 있어 철강 산업이 왜 중요한가요? 네, 철강 산업은 대표적인 탄소 다배출 업종이기 때문입니다. 아래 그림은 각각 글로벌 시장과 국내 시장에서의 철강 업종의 탄소 배출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 철강 산업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량은 연간 26억 톤 수준이며 이는 전 세계 배출량의 7% 정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제조업 비중이 높은 한국의 경우 그 비중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 국내 철강 업종의 탄소 배출량은 1.2억 톤으로 전체 배출량의 19%가량을 차지합니다. 발전 에너지 다음으로 많은 수치이며 제조 산업만 놓고 보면 배출량이 가장 많습니다. 따라서 각국 정부가 탄소 중립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철강 업종과 같은 다배출 산업을 중점적으로 관리할 수밖에 없는데요. 철강은 역사적으로 자동차, 조선, 건설, 기계 등 탄소 경제의 핵심 소재가 되어 왔기 때문에 산업적 중요도 또한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철강 산업에 있어 탄소 중립은 근본적인 체질 전환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철강 업체들이 많은 대응 부담을 수반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그렇다면 주요 국가별로는 탄소 중립의 대응 현황은 어떠하며 또 철강 산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규제하고 있나요? 네, 우선 주요 철강 생산 국가로는 한국을 비롯하여 중국, 유럽, 미국, 일본, 인도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인도를 제외한 주요 국가들은 모두 탄소 중립 목표 연도를 설정하고 그린 인프라 조성을 위한 대규모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철강 산업을 비롯한 다배출 산업을 규제함에 있어서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지역별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국입니다. 중국은 글로벌 철강 공급과 소비의 과반 이상을 견인하는 동시에 가장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중국의 환경 정책과 이에 따른 철강 수급 동향은 향후 철강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있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2060년 탄소 중립을 선언한 데 이어 연초 공신부를 통해 14차 5개년 계획으로 철강 산업에 대한 다양한 발전 목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 중 조광 생산량 감산 등 직접적인 공급 통제는 글로벌 철강 시장의 과잉 공급을 억제하면서 중단기적으로 국내 철강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중국의 조광 생산량은 상반기까지 계속 증가해 왔으나 하반기 중앙정부가 연간 생산량을 2020년 수준에 맞추라는 지시가 내려옴에 따라 하반기 감산 효과가 가시화되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수출 증치세 환급 폐지 등 중국 정부의 수출 억제 조치가 역내 철강제 수입 가격을 상승시키면서 당분간 국내 철강 업체들의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최근 중국은 디레버리징 기조 및 부동산 경기 둔화, 일시적 전력난 등 철강 수요의 둔화 요인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중국 정부의 정책 변화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의 정책 방향성과 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또한 아래 표의 내용을 보시면 중국은 감산 외에도 철강 산업의 구조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M&A와 설비 개선을 통한 대형화, 고도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바오강철이 2016년 이후 인수합병을 통해 세계 최대 규모의 철강 그룹으로 탄생한 것처럼 대형화, 고도화를 통한 중국의 철강 산업의 영향력 확대 추세가 빨라지고 있는 점은 장기적으로 국내 철강 업체들이 경계해야 할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EU와 미국을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규제 수단으로서 탄소 국경세와 같은 탄소 장벽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U 집행위는 2021년 7월 탄소 국경 조정제도 초안을 공개하였는데 철강이 우선 적용 대상이고 2020년부터 과세될 예정입니다. 탄소 국경 조정 제도는 실질적 수입 관세의 성격으로 역내 업종이 부담하는 탄소 비용만큼 역의 수출업자들도 부담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미국 역시 탄소 국경세 법안이 여러 번 발의됐고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공조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EU와 미국은 한국 철강 수출량의 각각 10% 내외를 차지하고 있어 이로 인한 국내 철강업계의 부담이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1년 1월에 발표된 EI 보고서에 따르면 탄소세 톤당 75달러 부과 시 국내 철강 산업이 이후에 부담할 비용만 약 3.5억 달러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원산지에서 기부담한 탄소 비용이 고려되지 않았고 EU 역내에서도 아직까지 철강 업종이 무상할당 대상인 점을 감안할 때 현 시점에서 비용 효과를 예단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그러나 미국과 같이 역의 국가에 상응하는 조치로 인해 전 세계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될 우려가 있고 현재 가장 높은 시세를 형성하고 있는 EU 배출권을 중심으로 전 세계 배출권 시장이 크게 확대되고 가격이 빠르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은 2015년부터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해 왔으며 2021년부터 적용되는 3기 배출권 거래제에서는 유상 할당량을 기존 3%에서 10%로 확대하고 벤치마크 할당 방식을 늘리는 등 적용 기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철강업종은 3기 배출권 거래제 하에서도 무상 할당 대상이기 때문에 현 배출권 가격 수준에서는 추가적인 부담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철강업종 탄소 배출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경우 배출 부채 설정액이 2021년 6월 말 각각 422억 원과 1,339억 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표와 같이 탄소중립위원회가 공개한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살펴보면 철강업종은 1안에서 3안 모두 기존 1억 톤 이상의 배출량을 2050년 460만 톤까지 95% 이상 감축할 것을 제언하고 있어 실질적인 부담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러한 규제 강화는 배출권 가격 상승을 유도하고 무상 할당량을 빠르게 축소시켜 국내 철강업계의 비용 부담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국가별 규제 강도가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이에 대한 국내외 철강사들의 대응 전략은 어떠한가요? 네, 각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 아래 주요 철강사들도 저마다 탄소 중립 목표를 설정하고 전략적 이니셔티브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업체별로 다양한 전략들이 제시되고 있으나 중기적인 전략으로는 직접 환원철 사용, 고로의 전기로 대체, 고로 공정에서의 철 스크랩 사용 확대, 그리고 장기적인 전략으로는 수소 환원 제철, 탄소의 포집 저장 활용과 같은 혁신 기술 개발을 요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각의 대안들에는 아직까지 한계점이 존재하는데요. 천연가스나 석탄을 환원제로 하는 직접 환원철은 완전한 탄소 중립 구현이 힘들고, 고로의 전기로 대체나 철 스크랩 사용 확대는 효율적이지만 고순도의 품질 유지와 충분한 철 스크랩 확보에 있어서 아직까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궁극적으로 수소 환원 제철이나 탄소의 포집 저장 활용과 같은 혁신 기술이 요구되고 있지만, 아직 개발 초기 단계로서 막대한 투자 부담 대비 리스크가 높습니다. 더욱이 어떤 방법에서든 탄소 배출이 없는 무탄소 전력원이 전제되어야 하고, 수소 환원 제철의 경우 낮은 가격의 수소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인프라 환경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산업 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앞으로 탈탄소 전환까지 철강사들의 기술 경쟁이 치열해질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철강 업체별로 탄소 중립에 대한 대응 부담이 다를 수 있다는 뜻인가요? 네, 다릅니다. 일반 제철사의 대응 부담이 확연히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그림은 생산 체제와 해외 매출 비중에 따라 주요 업체별 탄소 부담 수준을 계략적으로 그린 것입니다. 우상향할수록 탄소 부담 노출이 큰 것이고, 원의 크기가 클수록 생산량당 탄소 집약도가 높은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양대 일관 제철사인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고로 체제에 따른 높은 탄소 집약도를 나타낼 뿐 아니라 많은 판재료 수출로 인해 해외 매출 비중도 높습니다. 앞서 보셨지만 양사의 탄소 배출량은 국내 철강 업종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들의 대응 수준에 따라 국내 철강 업계의 경쟁력이 좌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기료 업체인 동국제강, 세아베스틸, 세아차원특수관과 하공정 업체인 세아제강은 상대적으로 탄소 부담이 낮습니다. 다만 전기료 업체는 많은 전력 소모가 발생하는 생산 구조상 향후 무탄소 전력원 확보 과정에서의 전력 요금 상승이 부담이 될 수 있고, 고로 업체들의 전기료 대체나 철 스크랩 사용 확대로 안정적인 원료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수출 비중이 높은 세아제강은 주요 수출 지역의 규제 여건과 열연 공급 업체의 탄소 비용 정가 등에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대응 부담이 가장 높은 일관 제철사의 탄소 중립 영향과 대응력 수준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양사의 강점과 약점, 그리고 변화될 시장의 기회와 위기 요인을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포스코는 우월한 기술 경쟁력과 우수한 재무 대응력이, 현대제철은 이원화된 상공종 체제의 유연성과 현대차 그룹과의 시너지 발현이 강점으로 부각될 수 있겠습니다. 세계적인 철강 분석 기관 월드 스틸 다이나믹스에 따르면 포스코는 11년 연속 철강사 경쟁력 부문 1위를 유지하는 가운데, 지속적인 공정 효율성 제고와 선제적인 제품 개발 등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사업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수한 R&D 역량은 향후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할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또한 풍부한 유동성과 안정적인 영업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한 재무적 견고함은 탄소 중립까지 장기간 요구되는 자금 부담과 개발 리스크를 완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제철은 제강시설로 고로와 전기로를 모두 보유하고 있는데요. 최근 톤당 탄소 배출량이 고로 대비 4분의 1 수준으로 낮은 전기로 사용이 탄소 감축을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부각되는 가운데, 현대제철은 이원화된 상공정 체제와 이에 기반한 우수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향후 저탄소 생산 체제를 구축하는 데 있어 보다 유연한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현대제철이 속한 현대차 그룹은 글로벌 탑티어의 완성차 그룹으로서 미래 모빌리티 및 수소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는 동시에 가치 사슬 전반의 탄소 배출 관리에도 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룹 차원의 전략 수립과 기술 개발은 향후 현대제철의 시장 대응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반면 포스코는 9기의 고루에서 샘물을 생산하고 있어 향후 탈탄소 체제 전환에 부담이 큰 점, 현대제철은 상대적으로 재무 여력이 제한된 점이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포스코는 2050년까지 수소 환원 제철을 구현하는 데 있어
투자비와 매몰 비용을 포함한 총 비용을 최대 40조 원으로 예상하였으며 수소환원 기술을 개발하기 전까지도 기존 설비의 탄소 저감 및 사후 처리, 수소 생산 등의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끊임없는 투자와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현대제철은 현금 창출력에 기반한 재무 안정성에 전반적으로 양호하나 순차입금이 10조 원을 상회하고 있어 재무 레버리지는 다소 높은 편입니다. 탄소 중립의 구현까지 초장기적인 관점에서 재무적 체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재무 부담을 경감하고 투자 여력을 확보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까지 철강 시장에는 많은 기회와 위기 요인도 공존하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 규제로 철강 산업의 만성적인 공급 과잉이 완화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대응이 미흡한 업체들의 퇴출로 시장이 재편되고 생존 기업들이 지배력을 공고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각국 정부에서 그린 인프라 조성에 막대한 예산을 편성한 것처럼 향후 그린 산업의 성장 과정에서 새로운 철강 수요가 지속적으로 창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위험 요인도 내포하고 있는데요. 각종 규제로 인해 생산 비용과 투자 부담이 증가할 것이고 전방 거래처나 교육국의 대응 수준에 따라 수요가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탄소 장벽으로 인해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고 글로벌 밸류체인은 재편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글로벌 투자 기관들이 기후 대응과 같은 ESG 요소를 투자 판단 기준에 반영하면서 향후 대응 미흡 시 자금 조달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당사 홈페이지에 공시된 스페셜 리포트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철강사의 크레딧 관점에서는 탄소 중립의 영향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 걸까요? 네, 우선 단기적으로 탄소 중립이 국내 철강사들의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분간 우호적인 수급 여건 전개로 양호한 실적 흐름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고 탄소 중립에 따른 규제 환경이 당장 국내 철강사들에게 유의미한 비용 효과로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최근 중국과 인도 등에서 석탄 부족 등의 사유로 전력난이 발생한 것처럼 환경 규제로부터 야기되는 원자재 가격 변동이나 전 후방 산업 간의 공급 차질, 중국의 정책 변화 등이 철강 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중장기적으로 탄소 중립이 철강 산업에 미칠 부담은 확연히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업체별 대응 수준과 재무 역량에 따라 신용도는 차별화될 것입니다. 당사는 각국 탄소 중립 정책에 따른 철강 수급과 영업 환경의 영향, 업체별 대응 전략 및 투자 규모, 이로 인한 영업 및 재무 프로파일의 변화 여부 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네, 지금까지 강화되는 탄소 중립 정책이 철강 업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